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은 KF21 보람의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랑카위 국제해양항공 전시회 리마라고 하죠. 리마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카이가 참가를 했고 동남아 추가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이때 카이 부스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F21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관심을 보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럼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 병력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군은 숫자보다는 주력 기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공군은 죄송합니다. 제 기준 약간 괴랄해요. 괴랄하다. 괴상하다고 표현해. 물론 말레이시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지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3세계 한때 핵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특징. 그 인도처럼 미국제도 쓰고 서구제도 쓰고 이쪽도 쓰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균형이라든지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하는데 네. 이걸 쓰는 공군 입장에서는 죽어 나가는 거죠. 예, 양쪽 다 다른 집안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네. 러시아제 Su-30 MKM 18대 그리고 미국제 FA-18D 8대를 주력 전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다른 데면 전쟁터에서로 만나야 돼. 그러네요. 만나는 기체들이 말레이시아 공군 엠블렘 달고 이제 하고 더 웃긴 건 그 이전에 사용했던 전투는 미그 29랑 F5 전투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말레이시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인데 여기다가 호크 전투기까지 영국제 훈련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전투기의 규모는 대한민국 공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종은 이미 우리랑 비슷해요. 5개 종류나 되고 있어서 이게 합동훈련하면 참 볼만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약간 이야. 그게 외교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네. 가장 큰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하면서 다 뒷돈을 챙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2대씩 쪼개서 계속 사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난장판이 됐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군 측과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전투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교체 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30 MKM 같은 경우는 2035년에서 40년 정도의 교체가 예정돼 있고 또 F-18기 같은 경우는 D 기종이라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FA-18은 단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후속 기체를 들이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 측은 많이 쓰죠. 주력 전투기, 다목적 주력 전투기 사업. 그 다음에 경전투기 도입 사업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행된 게 그 경전투기 도입 사업이고 여기선 FA-50 블록 22 승리해서 1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18대 추가 옵션 돼 있어서 아마 별 문제 없으면 18대까지 추가로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력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후보 기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KF-21이라 이번에 말레이시아 총리께서 부스에 와서 돌아보셨고 아마 카이가 거기에 나간 이유도 네. 이제 그런 이제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시기상 KF-21이 이제 후보 기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기도 하고 우리도 가야 됐고 뭐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면 이 러시아, 미국, 영국제 지금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KF-21 보라매로 그냥 다 교체를 통합으로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겪는 문제가 기종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Su-30 MKM은 러시아제 전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운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AS가 잘 안 돼. 네. 전투기는 싼데 비용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왔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대러 제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전투기 부품이나 이런 수급도 잘 안 돼요. 네.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Su-30 MKM이 Su-30 계열 전투기 가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전투기예요. 오, 왜냐하면 그래요? 안에 들어가는 항공 전자 장비가 네. 서방제 게 많아요. 전자전 장비라든가 생존 장비 이것도 뭐 남아공에서 만든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북게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S-30 계열 전투기들 네. 딱 비교를 해보면 네. 항전이 제일 좋아 얘가 항공 전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FA-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지난해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지 지난해 잠깐 헷갈리는데 쿠웨이트 공군이 있었어요. FA-18 있었죠. 네. 네, 그걸 이제 다 말레이시아가 사갔어요. 중고를 네. 싹쓸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이, 미디움, 로우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한 5개 됐던 걸 한 3개로 네. 줄이려고 지금 네. 하는 거고 로우급은 지금 FA-50으로 가고 있고
미디움급은 아마 호넷을 계속 갈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급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전투기 사업을 이제 아마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네. 후보로 보는 게 KF-21. 그러니까 여러 후보 기종들이 있고 네. 말레이시아 공군 측 계획에 따르면 약 18억 4천만 달러에서 24억 6천만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서 36대에서 40대 정도의 신형 전투기, 그러니까 비행 중대로 치면 한 3개 정도? 그래도 를-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말레이시아 공군 측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큰맘 먹고 이제 지르고 싶어하는 거고 단일 기종을 이렇게 36대에서 40대를 산다는 얘기는 양쪽 저울질해서 하나 사고 뭐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지금 이제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전투기들이 프랑스 라팔, 네, 중국의 J-10, 네. 터키 칸, 네. 러시아 SU-57인 것 같은데 사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카이 방문했으면 그걸로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네. 이런 경쟁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KF-21 보라매의 경쟁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약간 네. 인상 비평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라팔은 최근에 죄송합니다. 격추를 당했죠. 망신을 크게 당했잖아요. 네, 네. 사실 인도는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다, F-16이다. 우리를 떨군 게 뭐 이런 거 F-16이나 자연재해다. 뭐 신의 진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하지만- 명확하게 내민 증거가 있어서 뭐 여러 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대는 격추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한 대라 그래도 36대 중에 한 대. 그리고 파키스탄이 주장했던 5대 격추면 5분의 1이 하루 맞아요. 이틀 전투 만에 싹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원인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 이게 뭐 인도 측의 어떤 운영 실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올 때까지 라팔은 당분간은 약간 판매가 냉동될 것 같고요. 네. J-10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결합 이번에 나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가 중국과 영해 분쟁이 조금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쪽이라 그런 게 없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주장하는 그 남사군도의 해역 분쟁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오. 그리고 중국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네덜란드가 이제 그때 금융 강국이었거든요. 심지어 스페인 돈도 예금이 들어왔는데 공격하는 군대였잖아요. 얘네들 돈도 안 건드렸어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중국은 그런 게 없어. 프랑스, 중국 일단은 네. 제쳤고 칸은 뭐 터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보다 조금 뒤쳐져 있고 전투기가 제대로 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좀 봐야 돼요. 물론 전투기가 뜰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무장이 여기저기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가 지금 미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고 러시아랑 사이가 완전히 좋으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네. 지역 강국이기 때문에 균형을 또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 와중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일단 됐다 놓습니다. 왜냐면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면 미제 엔진을 타야 되는데 러시아랑 너무 가깝게 지내 터키. 야 니들 우리가 엔진 안 팔아.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칸 전투기를 도입했다면 이제 그 엔진을 살 수가 없네요. 엔진이 있는데 그냥 구멍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있고 아니 그 시제기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설득력 있을 만한 네네. 아직은 그래서- 추력은 네, 안 네. 보여요. 네, 예. 없어요. 우리보다 네. 이제 좀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죠. 터키 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좀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사가세요. 음. 약간 그런 개념이고 선투자하고 나눠 챙겨가라. 먹어라. 이제 대신 이런 개념이고 대신 선투자했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아, 거고. 신의 뜻이다. 네, 신의 뜻이다. 인샬라 네, 그죠. 네, 네. 인샬라고 어허.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제 SU-57은 네. 우리 탑건2에서 되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텀 형님한테 욕설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 전투기가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네. 지금 전쟁터에 나왔어야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도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디야? 주하이 에어쇼인가? 여기 나왔을 때 약간 시제기긴 하지만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이 좀 놀랄 정도로 이런 기체 마감 상태. 그리고 다른 거보다는 저는 러시아제 전투기가 제일 먼저 탈락할 것 같아. 왜요? 이게 아까 김재영 의원님이 전투기는 싼데 유지비가 비싸.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차가 되게 삐까뻔쩍한 외제차인데 할부야. 리스로 해준대. 네. 그리고 딱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첫 달은 타이어 고장나, 두 번째는 맞아요. 엔진이 기름새, 세 번째는 핸들이 골치 뻑뻑해. 아파요. 그다음에 갈 때마다 아 이거 타이어가 이거 좀 단종된 거라 한 보름 기다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겨우 타이어 갈고 나오다가 기름이 새. 그럼 이게 파이프가 샜네? 그러면 파이프는 또 저기 바다 건너에서 와야 되고 한 달쯤 있다 오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테이프로 감아드리든가. 그런데 이제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라매 같은 경우는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저 미국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엔진 문제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보람의 기종은 다른 기종보다 장점이 라팔이라든지 제이텐은 개발이 되고 배치가 되고 이제 한참 사용되고 후속 기종 나오고 있지만 보람에는 앞으로 계속 후속의 기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뭐 다른 거는 약간 리페이스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새 차가 나오고 애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 차가 우리 회사의 주력 기종입니다. 그럼 이제 오픈 마켓도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점이 저는 다른 타 기종보다는 훨씬 우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비는 어떤 것들이 좀 탑재돼 있죠? 보람에는 사실 뭐 멀티롤이기보다는 공대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한정돼 있고 아마 말레이시아도 블록 20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멀티롤 있죠. 요 지점에서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전투기들이 대타 비싸거든요. 네, 대타 비싸기 때문에 다목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 1 공대공 기능 같은 경우는 아마 미티어를 4발 정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미티어 성능까지 결합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블록 2 정도부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저는 블록 1이 이렇게 배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번호표 뽑을 나라들 여럿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록 1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개발 시간표를 내세웠을 때 네. 시간표보다 늦춰지거나 실패한 게 없었어요. 뭐 공중급유도 빨라졌고 무장 탑재도 빨라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양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배치가 돼서 실제 부대에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다들 맨눈으로 보고 있겠죠. 있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되면 네. 야, 그럼 이제 블록 2 언제 나오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왜냐하면 모든 장사는 처음 살 때 세일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얹어주거든요. 네, 그럼 뭐 저는 그때쯤 되면은 여러 나라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여기 이제 번호표를 이렇게 뽑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035년이나 40년에 전투기를 전력화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전에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030년 초반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언급한 후보 기종들도 있지만 이제 2030년 초반을 기준으로 보면 후보 기종이 KF-21, 라팔, 유로파이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F-15EX가 그때까지 있다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제외. 이를 갈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Su-30 NKM을 하고 이제 미그-29 운용하면서 이게 너무 에이스가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레이시아 내에 막 에이스 센터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있죠. 러시아는 나가리.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F-50을 말레이시아가 23년도에 네. 구매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몇 가지 저도 연관돼 있는 한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F-50이 유력한 후보로 막 그렇죠. 떠오르고 네. 있는데 갑자기 제이스 기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니네 F-50 이스라엘제 레이더 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야 말레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수교가 안 된 상황인데 이거 그럼 수출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전달해서 영업팀에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치 생각도 못했고 나오면 이거 우리 큰일 난다. 막아라. 그 막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정하면서 살려주세요. 야 나도 같이 일을 하지 않았냐? 어? 그래서 막 다 했어. 같이 나도 회사 들어가지고 저기서 일을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나중에 하나 큰 거 줄게. 줄게. 저 감독 하나 줄게. 와. 애국자.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그래 그럼 내가 안 쓸게. 그랬어요. 근데 그 걔가 마지막엔 좀 도움을 줬어요. 왜냐면 이제 인도에다 보니까 네. 당시 이제 말레이시아 사업할 때 테자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자스하고 이제 중국 JF-17 들어와가지고 네. 중국이 이 파키스탄 애들이 그때 뭘 걸었었어. 그래서 이제 선정이 다 됐는데 감사원에 다시 던져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말레이시아 감사원에 던져가지고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그나마 이제 말레이시아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됐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지금 F-50은 F-50M 말레이시아 M자를 붙여서 그 레이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PL 버전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산 A사 레이더 달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싹 없어졌고 무장에 대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PL하면서 말씀드렸지만 AIM-9LM을 써요. 사인도 아니다. 사인도. 그래서 얘네는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X 필요 없어. 그냥
ML이면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고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공중급유 뭐 이런 건 다 PL이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무장만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레이시아 관심 갖는 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하면서 ASSM 해머 해머 얘기했잖아요. 이걸 달고 싶어 해. 달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이게 F-50이 지금 쓰는 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해야 체계 통합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좀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프란 ASM 해머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말레이시아 말고 다른 나라 하면 같이 하자. 비용 n분의 1에서 하자. 약간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8대를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말레이시아 전투기가 너무 잡다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3개 기종으로 줄이려고 그러는 흐름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2개 정도로 줄일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FA-18 같은 경우도 D 기종을 뭐 언제까지 쓸 수 있지는 않으니까. 말레이시아 밀덕 대사에서는 뭐 그런 얘기 나와요. F-35 하고 싶다 얘기 나오는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KP-21 유로파이터 라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는 F-15EX 그렇죠. 4개 기종 정도가 봤을 때는 사실 말레이시아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다목적 기능 생각하면 F-15 기종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FA-15 기종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F-35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랑 좀 가까워질 수도 F-35에 가려도 그렇지 F-15도 미국이 아무 나라한테 팔진 않아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걸 살려고 그렇죠. 약간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두 나라 사이가 별로 좋진 않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4개 기종 될 것 같고 이제 이것도 핵심은 그거 같아요. 수출 금융이 아마 낄 거예요. 안 낄 수가 없어. 말레이시아가 자원은 많아도 이게 급전이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출 금융이 좀 세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술력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분명히 경쟁력 가지고 있고 또 FA-50을 수출시키는데 큰 공을 하신 김대영 위원님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자. 네. 보람에도 좀 수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요번에 랑카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이슈가 된 게 우리 방진회라고 있어요.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들 데리고 해외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랑카이에 갔어요. 가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이제 카이 찍은 거는 기자들이 갔으니까 이제 이게 화제가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나 누가 가면 사실 사전에 지정을 해요. 어느 업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이도 이제 해가지고 간 거죠. 또 사진 잘 찍어야지. 또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인증샷 딱 박아놨으니까 와야 되는 거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거의 스마트폰 한 100여 개 가지고 다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 사실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인데 동남아 국가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주고 맞습니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 수출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럼 뭐 무기라는 거는 그 나라한테 맞는 자국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가격,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랑하는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연한이 작은 국가에서 쓸 수는 없는 것처럼 그 나라에 맞는 장비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적극적인 세일즈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롤아웃 됐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 헬기거든요.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바다랑 진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는 섬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교통이 별로 안 좋은 경우는 항공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뭐 활주로도 없어. 남아있는 건 이제 헬기밖에 없거든요. 이런 헬기들이 본격적인 공격 헬기는 아니지만 수송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무장을 달고 저강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헬기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카이에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그러니까 무인체계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 같은 경우가 그 동남아 국가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조종사 같은 경우 양성하기도 되게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 공군 조종사들이 전역해서 바로바로 이제 민항기 간다고 해서 말이 된 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인기의 저는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조종사를 값비싸게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들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또 김재영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기 체계를 앞으로 통제할 거예요.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동남아에 들여진 짙은 그림자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감안하게 되면 중국과 분쟁이 생기면 그 어떤 나라도 재해권이나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 체계. 특히 해안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지대한 미사일 체계.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복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최근에 미 해병대가 도입하고 있는 그 로그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무인 차량에 한 2발 정도 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고 이동이 쉽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우리 싣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 예상 못한 지역에 갖다 박아놓고 쏘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체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세일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랑카이 전시회 관련돼서는 뭐 이제 FA50 추가 수출 뭐 이런 거, 그다음 KF-12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말레이시아가 사실 이제 초계함 사업을 하면서 LIG 넥슨이 만든 해공을 이제 도입을 했고 LIG 넥슨이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 이제 배 만드는 업체하고 그렇죠. 계약을 해가지고 근데 그 배 만드는 업체가 터키 업체예요. 튀르키예 조선소고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항공기는 얘기를 해주셔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뭐 천무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다연장 로켓 포체계도 좀 보고 있고 K2 전차도 잘하면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게 당장 올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제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KF-21 보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뭐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KF-21 보람에가 좀 경쟁력과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더 크게 뻗어나갈 K방산의 확장 가능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